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아씨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작은 아씨들은 매그, 조, 베스, 에이미 이 네 자매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겪는 숙제들을 각자 긍정적으로 풀어내 나가는 성장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이라는 분이 쓰신 소설을 원작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4편이 있는데 이 4편 중에 1, 2편 한마디로 작은 아씨들만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요. 7번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옛날 버전 본 적 있어요? 옛날 버전은 못 봤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마 제이박스 같은 데 가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빨간 머리 하고 똑같은 그 그림체로 작은 아씨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리고 그거 후속작으로 조가 이제 선생님이 된 다음에 펼쳐지는 왈가닥 작은 아씨들인가 그렇게 후속작도 있었어요. 그럼 3부가 아마 그건가? 3부가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버전의 애니메이션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번 방영했었다. 생각해보니까 작은 아씨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네요. 그러니까 고전 오브 고전 클래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출연했던 이 로라더니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꼭 뭐 이렇게 작은 아씨들도 되게 많이 읽히는 고전인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좋은 소설이다.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동문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동문학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제 좀 그런 담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게 좋아서 많이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독은 레이디 버드의 그레타 거윅이 연출을 맡았고요. 시어사 로넌, 엠마 왓슨, 플로렌스 퓨, 엘리자 스캔런, 티모시 살라메, 메리 스트립, 로라더니 주연을 맡았습니다. 자, 극장 가시기 전에 관전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레타 거윅의 리메이크는 어떤 다른 점을 보여줄까? 두 번째,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수상한 만큼 어떤 드레스들이 나올 것인가? 세 번째, 1868년의 작품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현대에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것인가? 자, 요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가시면은 더욱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작은 아씨들 호, 브로, 엠의 보통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크는 저는 호였습니다. 극호인가요? 호인가요? 극호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네. 극호에 가까운 호인가요? 네네네. 왜냐면 자막을 써야 돼가지고 제가 정확히 써야 돼서. 네. 왜냐면은 극호까지는 조금 안 나왔던 거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잘 봤는데 조금 더 감정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씬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또 취향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보긴 봤는데 네. 더 싫은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저도 호입니다. 네, 오늘은 호가 많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호, 브로, 엠에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은 아씨들 어떤 영화인지 딥하고 세심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매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녀들의 꿈을 이 시대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줬던 작품인 작은 아씨들의 이제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원작을 읽진 않았지만 한 시대상을 잘 나타낸 작품이고 또 현 시대상에 잘 맞게 이 영화도 잘 각색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좀 가슴 한켠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뜻해졌습니까? 온돌방처럼 네 아주 후끈후끈했습니다. 네. 네네네. 너무 따뜻한 편이네요. 네. 이제 더워가지고, 네. 네. 이제 전철에서 이제 잠바 못 입겠어요.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영화가 이제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한 게 아니라, 현재와 과거를 계속 교차하면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7년 사이에 이 철없는 자매들이 어떻게 또 성숙해졌는가,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 흐름을 색감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대표적으로 네 자매의 컬러가 뭐 매그는 초록, 조는 빨강, 그 다음에 뭐 베시는 분홍, 에이미는 파랑, 뭐 이런 식의 조금 퍼스널 컬러가 있거든요. 전념을 받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조금 컬러 있는 옷들을 좀 위주로 입는데 현재로 돌아와서는 조는 남색, 베시는 갈색 등으로 이제 또 어린 시절과 다른 그녀의 성숙함을 좀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미만 혼자 이제 마지막까지 파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좀 그게 저는 내면적인 변화가 가장 적은 인물을
이제 에이미로 상징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조랑 에이미랑 옷이 비슷한 게 조금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둘이 되게 닮아 있으면서도 뭐 다른 존재?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또 의상을 좀 그런 식으로 배치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내들은 언니들 옷 물려 입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조금 막내들한테 또 싫은 걸 수도 있으니까. 싫겠죠. 저는 네. 장남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저는 또 제 동생이 여동생이니까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어쨌든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 약간의 컴플렉스처럼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 좀 잘 의상으로 나타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49년도 작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언니는 내 옷 물려 입지 않으니까 모르잖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그쵸. 부분이. 네, 그런 거를 해서 조금 나타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후반에 갈수록 자신들의 조금 삶을 그리고 자신들의 의미를 좀 되찾을수록 그 아까 말했던 퍼스널 컬러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이 작은 아씨들 책이 아까 말한 조의 색깔 빨간색으로 표지를 장식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들, 기억들 그리고 어쩌면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그렇게 색깔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에이미 같은 경우는 정말 변화가 적은 네, 예전과 비슷한 저는 그러니까 로리와의 사랑을 로리를 짝사랑했던 것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도 이 변하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파란색이. 그리고 이제 왜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연출을 했을까? 좀 고담이 질문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아씨들의 소설 작가인 이 루이자 메이 올컷에 대한 좀 헌사 같은 거라고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후반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출판사랑 이 작은 아씨들의 계약을 가지고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원작에서 자꾸 조를 결혼시키고 끝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판사에서 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판권을 자신한테 가져오고, 인세를 올리는 걸로 이제 협의를 하는데, 실제로 그 루이자 메이 올컷이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 전에 그런 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는 결혼하고서 갑자기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죠. 영화에서는 이렇게 좀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른이 된 조를 그 루이자 메이 올컷 본인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루이자 메이 올컷 같은 경우에 둘째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작품에도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좀 더 능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넣었다고 생각하고 장차 보였죠. 어떻게 보면 또 그 마지막에 프리드리히와 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그 앞선 내용들과 다르게 동화적이라면 동화적이고 극적인 소설처럼 연출했던 이유가 이게 뭐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소설의 결말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식의 좀 연출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좀 소설이 밋밋하게 끝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더 수동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네. 소설이었다. 네. 근데 그거에서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전적인 내용들이라서 전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각색을 잘 해냈고 이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 해냄으로써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많은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의 작품도 충분히 잘 해왔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플로렌스 퓨나 아니면 이제 시얼사 로넌이나 이런 이제 배우들이 왜 이들이 차세대 헐리우드 스타인가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특히나 그 시얼샤 로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적절한 표현으로는 그냥 반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그녀의 매력의 최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매력적이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그녀의 기존 팬이었던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시얼샤 로넌이 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시라 라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제 차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원작 소설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9년에 나왔던 작은 아씨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영화와 비교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49년의 작품과 확연한 차이 첫 번째는 영화의 구성입니다.
당시 영화는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구도와 아름다운 세트 미술로 평면적인 연출을 사용했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자미의 이야기를 그려나갔다면 이번 영화는 좀 더 입체화된 구도로 로케이션을 통해서 배경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49년작과는 다르게 시간대로 이야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액자식 구성으로 가져가면서 이 밋밋한 표현, 그러니까 자칫 밋밋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드라마가 순수하기 때문에 밋밋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극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개연성과 당위성을 좀 더 부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49년도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가 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컬러가 도입이 거의 막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사가 적게 해도 사람들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크를 이렇게 때렸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쟤는 폭력적이야 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시기에 보면은 굉장히 묘사가 적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더 드라마의 감정선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묘사를 되게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넣어줘야 그 사람의 감정이 확 이입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적었거든요. 그런 결과로 49년작에서는 로리와 에이미의 그 관계가 묘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하고 끝나요.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언니랑 만났던 사람을 바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그쵸. 그러니까 한국 정서로는 조금 쉽지 않죠.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팬들이 화내실 수도 있겠지만 로리가 참 로리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로리 로렌스가 좀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할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던 이 조 마치가 결혼을 하고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개연성이 참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 조가 계속 아까 말했던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개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그 싫어했던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인 것 마냥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렇게 적게 묘사되었던 부분을 개연성을 부여해주게 되는데, 이 조가 결혼을 싫어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편집국장이라고 했나요? 네. 그 출판사 쪽에서 결혼 이야기가 소설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서 당시 사회는 이랬구나. 조가 싫어할 만하다, 결혼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가 꼭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반항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라고 하면 좀 싫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던 이제 조 마치가 얼렁뚱땅 결혼을 했던 거와는 달리 이번 영화에서는 소설과 자신을 분리하면서 딜을 하는 것으로 이제 엔딩을 마무리하는데, 아까 정크가 말했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댓글이 달릴까봐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조가 결혼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매그 때문에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그를 이제 원작에서는 거의 중증 시스콤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언니를 사랑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언니가 결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배우의 삶이 아니라 그 이제 언니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좀 반동적인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뭔가 자기 언니를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나 봐요. 네, 언니가 언니의 인생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그런 게 사라지는 걸 보게 된 상황에서 로리가 이제 어택을 해오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지금 이 삶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또 이제 이번 영화에서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담겨 있다는 걸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리와 에이미가 결혼한다고 조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것과는 달리 이런 유럽에서의 만남이 이 과정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에이미의 분량이 늘어났던 게 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에이미 마치의 캐릭터입니다. 49년도 작품에서는 뭔가 날렵하고 날씬하고 멋내기를 좋아하는 되게 새침대기 캐릭터거든요. 여성성을 되게 강조한다던가 세속적인 면모도 보이는 정말 달리 보면은 좀 얄미울 수 있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 조금 미워 보이는 부분들을 반대편, 그러니까 어둡고 시기 질투하는 면모를 드러내면서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리를 좋아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뒤에 로리와의 관계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 왜냐면 로리는 그 당시에 에이미가 로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밑받침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2020년이지만 이 고전의 의미를 굉장히 잘 살려냈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외롭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지금 이렇게 혼자 지내는 많은 솔로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말이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아, 솔로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딱히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있진 않아요. 그런데 외롭죠. 네, 그러니까 막 지금 삶이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네, 어쨌든 뭐 신경 쓸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조처럼 어느 이제 뭐 약간의 그런 슬퍼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그 외로운 상황이 닥칠 때 되게 이제 한 번씩은 되게 아픈 것 같아요. 네. 내가 있잖아요. 시추 씨한테 잘해주시고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티모시 살라메가 로리 역할을 맡았잖아요. 네. 아, 뭐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티모시 샬라메가 뭐 잘하긴 했지만 사실 그 94년작이었나요? 그 버전도 크리스찬 베일? 네, 좀 보시길 원하는 게 크리스찬 베일이 되게 이런 말해서 저가 그 탱탱할 때 네. 진짜 완전 그 미모가 완전 탱탱할 때라뇨. 아니 근데 진짜 그 너무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으니까 뽑혔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약간 나이 드신 느낌이 나지만 그 당시에 그 한참 젊음이 물에 올랐을 때 네, 생생함이 있을 때라서 네. 그렇죠. 그리고 로라던이 엄마 역할로 나오는데 네. 이 결혼 이야기에서 그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이 골든글로브 아카데미에서 받았던 그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서 그렇죠. 상당히 저 사람이 로라던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로라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혼 이야기가 그 노아 바운백 그리고 이제 지금 작은 아씨들이 그레타 거윅 노아 바운백이랑 그레타 거윅이랑 사실혼 관계잖아요. 네. 애 아버지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부의 모든 작품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고 추천해준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그레타 거윅이 현장에서 임신한 사실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잘 넘어갔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두 부부가 올해 다 좀 큰일을 해냈다. 두 부부의 페르소나 같은 존재. 뭐 그렇게 돼버렸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로라던 연기가 아주 완전히 물올랐어요. 네, 완전히 정말 착하고 그런 있잖아요. 자기도 못 먹고 사는데 남은 도와주려고 그렇게 가고 그런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베시가 그것 때문에 좀 아쉽게 죽은 거가 그렇죠.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게 현실로 또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작을 안 봐서 그냥 그 캐릭터에게 조금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로리의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제가 너무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왜요? 네. 너무 너는 그러니까 영화를 쓰레기처럼 봐온 거야. 그런 아저씨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 게 있죠. 할아버지가 어쨌든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편견과 그다음에 이제 그래요.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봤는데 그래도 착한 아저씨다는 거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영화를 참 비꼬아서 봐요. 아니,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딸도 잃고 아들도 잃어서 적적한 상태라서 그런 거인 건 이제 나중에 다 알았는데. 근데 원래는 괴팍하게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게 되게 괴팍해요. 근데 이번 아저씨는 굉장히 그렇게 보이진 않아가지고 따뜻하게 보여가지고. 왜요? 괴팍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괴팍해요. 네, 그래서 그 조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괴팍하게 생겼는데 마음이 따뜻하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서 딱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번에도 나오죠. 네. 사진 보고 얘기하는. 네. 원래는 혼자 조가 간 걸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딸들이 다 들어온 걸로 나와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구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고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고모 얘기는 이번에 제가 느꼈던 거는 되게 따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츤데레적인 모습이 확실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49년도 작품을 보면은 그냥 괴팍이에요. 그냥 괴팍하고 돈을 대주니까는 내가 다 해도 돼, 다 누려도 돼 같은 느낌의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메리 스트립이 좀 다르게 연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제안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과 그 결혼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서 조금 본인 대사 같은 것도 많이 의견을 냈었고 에이미가 이제 그 로리한테 그 여자가 결혼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한번 쏘아붙이는 얘기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대사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메릴 스트립이 제안을 해서 그때 거의 그러니까 쪽대본으로 만들어서 준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현장 분위기에서 이건 진짜 TMI인데 메릴 스트립이 약간 이게 너무 대배우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영향력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감자튀김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정말로 감자튀김을 사서 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뭐 네. 그 정도 급이죠. 네. 되는 배우니까 뭐 그렇다고 치죠. 어쨌든 굉장히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여성 배우들이 다 나오면서 정말 좋은 연기를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시얼샤 로넌 그 연기에 상당히 진짜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캐스팅 비화도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레이디 버드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그레타 거윅은 연속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대요. 네, 그래서 생각치 않고 있었는데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시얼샤 로넌이 듣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나 하고 싶다. 내가 할래요 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전화해서 그래 너 해. 감독을 전적으로 또 믿는 거고, 네, 그리고 감독은 또 배우를 또 전적으로 믿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자기가 직접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걸 보면서 조의 그 당당함 이런 것들을 많이 봤나 봐요. 저 또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헤르미온느. 진짜 이번에 내가 보면서 네. 물론 분량이 사실 첫째가 좀 적긴 합니다. 예전 작품이나 지금 작품이면 좀 작긴 하는데 그 나올 때마다 어떤 구도를 해도 왜 이렇게 이뻐요? 뭐 상당히 아름답게 나오죠.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네. 이제 재밌어요. 그 구도를 보면은 첫째가 이제 엠마 왓슨인데 엠마 왓슨하고 시얼샤 로넌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아 보이지 않았던 느낌도 있고 또 베시가 제일 어려 보이고 에이미가 막내인데 맞아요. 이제 셋째 같고. 좀 비슷하고 근데 이것들이 약간 구도라고 해야 하나 자매들의 구도. 그러니까 에이미랑 이제 조랑 자꾸 티격거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캐스팅으로 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그러네요. 작가가 밝히로는 진짜 실제로 자기 언니가 굉장히 이뻤다고 합니다. 자기 진짜 이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작은 아씨들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또 이제 오스카에 또 묻어갑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3.8점 드립니다. 네. 사소한 것들이 모여 거대해지는 우리의 모습 3.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점. 자, 보이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네네. 이로써 네. 저희가 그 무비몬스터에서는 재생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무비몬스터 선정, 군 영화 요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등극을 하게 됐네요. 네. 조조 래빗, 페인 앤 글로리 이후에 작은 아씨들 또 하나 또 넣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재생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재미없는 것만 막 계속 나오면은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또 많은 좋은 영화들은 추천드리니까요. 많이들 보시길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번에 이걸 영화관 갔을 때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영화인 만큼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긴 하지만 그래도 극장에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비켜! 이거 변비 광고였나요?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엠마 왓슨 진짜 너무 이뻐. 최고였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최고였어. 그렇군요. 왜요? 네? 아니. 그냥 고담 취향이 그런가 보다. 네. 시추님한테 보내야지.